자, 우리 저번에 함수에 대해서 짝짓기와 관계 맺기 이렇게 쉬운 개념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여기서 더 추가되는 그 함수에 대한 개념이 뭔지 오늘 친구가 한번 달아줄 겁니다. 네, 일단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를 가장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그토록 좀 거부감을 느꼈던 함수라는 것은 사실은 두 개 이상의 수들을 짝짓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짝짓기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우리가 항상 알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보는 막 2x 플러스 3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식들로 나타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모르는 식들 아니면 아예 수식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관계로만 표현할 수 있는 그냥 그런 함수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점은 짝짓기와 그게 어떠한 그런 짝짓기들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결국은 함수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사실 이 함수가 짝짓기고 그랬을 때 어떤 관계를 통해서 되냐를 봤다면은 이게 항상 성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짝짓기 즉 대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네, 대응을 수학적인 용어로 조금만 더 해준다면 대응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네. 사실 뭐 어렵게 느낄 필요 없이 그냥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걸 뭐가 대응된다라고 하잖아요. 같이 그렇처럼 이걸 대응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모든 종류의 짝짓기는 함수일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정답은 아니다예요. 네. 모든 종류의 짝짓기는 될 수 없어요. 지금부터 그걸 설명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함수를 볼 때 가장 흔하게 먼저 생각하는 게 뭐 y는 fx가 있고 x를 먼저 생각하고 막 그런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뭐 사실 이게 틀린 방식은 아니지만 우리는 먼저 숫자들을 연결시켜 보는 방식으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기 1, 2, 3, 4, 5 이렇게 먼저 옆에 숫자들이 있다고 생각해보고 걔네들을 다른 놈들과 짝짓기 시켜주기 위해서 짝짓기 시켜줄 숫자들도 같이 써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f라는 함수를 통해서 얘네들끼리를 짝짓기 시켜주고 싶은데 처음에는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1은 3으로 가고 2는 2로 가고 또한 4로도 가고 3은 5로 가고 4는 6으로 가고 5는 아예 연결이 안 되고 왜냐하면 연결이 안 되는 거 아예 안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 관계라고도 볼 수는 있으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게 함수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관계가 즉 그걸 우리는 f라고 하는데 그 관계가 함수일까? 이것은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만약 짝짓기라는 개념만 생각해보면 맞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건 전혀 틀린 발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린 짝짓기는 다 시켜줬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수에서 정의할 때 이것은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함수에서는 대응시키지 않는 것, 즉 아까처럼 5는 아무것도 안 같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짝짓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응시키지 않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어떤 놈이랑은 어쨌든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정된 집합 내에서는 말한 거죠. 네, 한정된 집합 내에서는 무조건 다른 놈들이랑 연결이 돼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5가 5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랑 어쨌든 대응을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거기에 있는 조건에서는 그 두 번째가 있는데 사실 첫 번째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가 되게 많이 언급이 되는데 바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왜 문제가 되냐? 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부르지만 한 숫자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숫자가 대응되면 안 돼요. 하나의 숫자가 두 개 이상 네. 하나씩만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뜻이죠. 네, 하나와만 무조건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관계를 성립질 때 처음에 썼던 숫자들이 있고 짝짓기 위해서 쓴 숫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숫자에 대해 두 개 이상 대응되지 않아야 한다는 건 처음에 짝짓기 시키기 위해서 쓰기 전 이 왼쪽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이 왼쪽에 있는 숫자들만 한 숫자에 대해 두 개 이상 숫자가 대응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짝짓기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써놨던 친구들은 뭐 두 개 이상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는 결국은 그냥 얘에 의해서 그냥 관계가 형성되는 거니까. 그러나 얘와 같은 경우는 이런 1, 2, 3, 4, 5 왼쪽에 썼던 숫자들은 우리가 아까 짝짓기 시키는 관계라고 했는데 만약 얘가 2개 이상 가버리거나 3곳으로 가버리면은 뭔 관계로 어떤 관계로 형성되는지 일단 알 수도 없을 거고 또한 규칙에도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사실 왜냐면 한 곳으로 간다면 얘가 뭘로 가고 규칙을 형성할 수 있지만 2개 이상 가버리는 순간 규칙이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숫자에 대해 2개 이상 숫자가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함수에 대한 규칙은 진짜 많아요. 뭐 제가 쓴 게 가장 대표적인 규칙이지만 세비 규칙은 뭐 더 배우면 어떻게 보면 좀 더 고등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아지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함수의 핵심을 짝짓기와 관계라고 표현을 해주셨고, 자,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심화해서 짝짓기라는 것은 실은 대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모든 짝짓기, 즉 대응이 함수가 되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이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대응시키지 않는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조건에서는 5가 처음에 아무것도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고 표현을 했고, 두 번째는 하나의 숫자에 대해서, 즉 하나의 여기 어떤 존재에 대해서 다른 존재가 2개 이상 대응하지 않아야 하는데 여기 우리 예시에서는 2가 2와 4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볼 게, 자, 함수라는 게 어떤 x와 y를 서로 짝짓기를 했는데 그 짝짓기에서 의미가 발생을 해야 하는데 네. 지금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빠져버리고 네. 어떤 것들은 2개 이상 대응이 되면 어떤 의미를 찾기가 힘들다는 뜻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사실 이런 거를 함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쪽에 찾아 있습니다. 왜냐면 함수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관계를 정의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태용되지 않고 태용되는 게 심지어 어떤 놈은 2, 3개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관계를 찾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류를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점은 처음에 들어갈 때도 얘기했지만 함수와 얘네를 연관짓는 관계지만 그 관계가 항상 눈에 들어오진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경우만 봐도 이렇게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뭐 3은 4로 가고 4는 갑자기 6으로 가버리면 이게 어떠한 관계로 형성됐는지 이 관계 자체를 F라고 규명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관계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됐는지는 사실 우리가 눈앞에서 바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처럼 함수는 관계 그 자체지 다만 그 관계를 무조건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는 조금 머리에서 바깥으로 빼내야 한다는 점은 조금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함수 얘기도 잠깐 나누면서 뭘 느꼈냐면 수학이라는 것은 이 보이는 현상에서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고 심플하게 어떤 공식을 내놓는 거, 규칙성의 발견이 공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걸 발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질서가 없는 것들, 네. 말하면 무질서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수학적인 형식으로 제시할 수가 없다.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현재 네, 그렇죠. 대해서는 이런 거는 함수로 말하지 않는다. 자, 오늘 아주 함수의 중요한 규칙, 대응하지 않는 존재가 있으면 안 되고 하나의 조건이 다른 하나의 2개 이상으로 대응될 때, 쉽게 얘기하면 한 숫자에 대해 2개 이상 숫자가 대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규칙을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니까 함수에 대해서 의미가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